적색육, 근데 뭐 적색육을,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라고요? 근데 고기 먹으면 안 건강하다고 하던데요. 고기가 대장암의 원인이라는 게 가장 큰 널리 알려진 이 이유인데, 이건 볼까요? 여기 파키스탄 사람들은 고기를 16만큼 먹었고 16kg일 거예요 아마. 모르겠네. 아무튼 16.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4 정도, 3.9 정도 먹었네요. 그 고기 소비량이 4배 정도 파키스탄이 많아요. 그런데 대장암의 비율은 파키스탄이 인도의 3분의 1 수준이네요. 이상하네. 세계 대장암 발병률 보면 OECD 1위가 한국입니다. 얼마나 많이 먹었습니까? 우리가 뭐 얼마나 먹었다고 우리가 대장암 발병률 1위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뭐 고기 뭐 많이 먹었습니까? 1인당 육류 소비량 절대 높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대장암 1위를 해야 됩니까? 하버드대 12년 논문인데요. 대장암에는 반드시 대부분 푸소박테리움 세균이 발견되었다. 그 후속 논문에서 인과성도 밝혀냈습니다. 푸소박테리움은 대장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건데, 푸소박테리움은 알칼리 환경에서 번성합니다. 장을 알칼리 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 건 녹색잎 채소들입니다. 알칼리 음식이라서 건강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우리가 초식 동물이면 건강할 수 있겠죠. 채소의 항영양소들이 육류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내려가는 속도가 느리게 되고, 그러면 고기가 썩게 되고 푸소박테리움은 증식하게 되고 염증이 촉발되고 그게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실이다가 아니라 우리처럼 쌈채소로 고기를 먹는, 그러니까 채소와 고기를 함께 먹는 것이 더 건강한 게 확실한가 의심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왜 한국이 대장암 1위를 해야 됩니까? 억울하네. 고기도 많이 안 먹었는데. 이거는 이제 헝가리에 있는 팔레오 메디시나라는 의료기관인데요. 이 의료기관은 항암 치료나 다른 치료 없이 식단만으로 사람들의 질병이나 암을 치료하는 기관입니다. 뭐 유사과학 아니냐, 아니 야매 이런 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주 이 신망 있는 신뢰받는 의료기관이고요. 교모세포종이라는 이 뇌암은 보통 1년 이내 사망하는 아주 최악의 암입니다. 그런데 이 타기관에서는 최장 24개월을 생존시킨 게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 팔레오 메디시나에서는 식단만으로 이미 보고 당시 46개월째 증상 없이 암 진행 없이 생존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질병을 치료하는 기관인데, 이 기관에서 이렇게 발행하는 식단 가이드라인을 보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ne species, one diet. 한 개의 종은 한 개의 최적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대륙의 고양이라면 어느 곳에 살든 체질에 상관없이 쥐랑 새를 주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할 겁니다. 맞죠? 어느 곳에 사는 사자든 큰 사자든 작은 사자든 야윈 사자든 뚱뚱한 사자든 상관없이 노루 영양 주면 아주 건강하게 잘 살 겁니다. 맞죠? 인간은 뭘 먹어야 될까요? 콜레스테롤 걱정하실 수 있죠. 콜레스테롤은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동안 많이 공포가 조장돼 왔는데, 최근에는 LDL이 높으면 나쁘다 그렇게 따지지 않고 비율을 따집니다. 심혈관 질환을 잘 예측할 수 있는 건 LDL 값이 아니라 LDL과 HDL의 상대적인 비율입니다. 또 LDL 수치가 높을수록 기대 수명이 더 높다는 연구들도 있거든요. 이 그래프를 보면 LDL 수치가 높다고 해서 심혈관 수치가 위험이 높아진 게 아니라 HDL이 낮으면 LDL이 높아질수록 심혈관 질환이 높아졌습니다. HDL과 LDL의 비율이 중요하다는 거죠. HDL이 높으면 LDL이 높아도 심혈관 위험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이라는 건, LDL은 지방산을 상처 치유를 위해서 염증이 난 곳으로 지방산을 옮겨주는 친구들. 그러니까 지금 몸에 염증이 많고 상처가 많고 하면 고칠 곳이 많으면 LDL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LDL을 낮추는 게 좋다고 LDL 낮추는 약을 쓰거나 하면은, 또는 LDL 나쁘다고 하면 그게 맞는 말입니까? 염증을 낮춰야죠. 마치 불이 많이 나서 소방차가 많이 다니니까 야 시끄럽다, 불도 많이 나고 소방차 줄여라 이렇게 말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왜 염증이 났는지를 봐야죠. 그리고 미량 영양소, 미네랄 먹으려고, 비타민 먹으려고 채소 먹잖아요. 채소에 얼마나 많은 비타민 미네랄이 있을까요? 미량 영양소가
동물성 음식이 훨씬 더 풍부하고 훨씬 더 밀도 있게 들어있습니다. 속 안에 특히 많은 비타민, 미네랄 들어있고요. 비타민 C도 심지어 들어있죠. 어떤 연구들은 없다고 가정하고 측정을 하기 때문에 뭐 고기나 간에 비타민 C가 없다고 표시되어 있는 연구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존재합니다. 그것도 열에 강한 형태로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당근, 비타민 A, 레티놀 0이네요. 비타민 A가 많다고 들었는데 당근에 들어있는 비타민 A는 베타카로틴입니다. 비타민 A, 레티놀의 전구체입니다. 이걸 변환을 해야 되는데 영국 기준으로 봤을 때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베타카로틴을 비타민 A, 레티놀로 전환하기 어려운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잡식동물이거나 초식동물이면 이런 비율이 가능합니까? 진화적으로? 불가능하죠. 우리가 육식 위주로 생활해왔기 때문에 이런 유전자가 절반 가까이나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영양 밀도를 살펴보면요. 여기 보면 철, 아연, 칼슘, 엽산, 비타민 A 이런 것들을 권장량 섭취하기 위해서 몇 킬로칼로리 먹어야 되냐 또는 몇 그램 먹어야 되냐의 그래프인데 가장 영양 밀도가 높은 건 간입니다. 그리고 비장 또는 멸치 같은 작은 생선들 그리고 신장, 심장, 소고기, 염소고기, 계란 이런 것들이 위에 다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엽록 채소들도 있네요. 예를 들면 시금치 같은 엽록 채소는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죠. 다만 그게 옥살산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이 소화기관으로 거기 있는 영양들을 꺼내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체 이용률은 말도 안 되게 더 낮아지고 게다가 그 항영양소들인 옥살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독이기 때문에 독성이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득이 더 적습니다. 손해가 크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더 먹어라 숟가락 들고 쫓아다니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야생동물들은 아기가 달라 할 때 주고 안 달라고 하면 안 주면 됩니다. 그럼 잘 큽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이렇게 더 먹어라 배가 물리적으로 부를 때까지 먹습니다. 왜냐? 영양 밀도가 이렇게 낮아졌기 때문에 이만큼 많이 먹어야 영양을 채울 수 있는 밥상을 갖게 됐기 때문에 육식 다이어트의 효능이 정말 좀 의구심이 가실 텐데요. 하버드대 연구입니다. 최근 연구인데 비만 및 과체중 개선 2029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고혈압 개선, 당뇨병 지표 개선, 위장 증상 개선, 정신과적 증상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증상 개선을 겪었습니다.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그럴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정말 우리 아이에게 이런 영향을 준다면 어떤 노력이 아깝겠습니까?